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평가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 실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작은 어떻게 돼요? 소그룹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이 개인별 포트폴리오 제작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개별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냐에 따라서 이 평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평가 목적에 근거해서 내용 선정과 그다음에 이 포트폴리오 제작 지침을 명확하게 이제는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컴퓨터에다가 어떤 그런 이제 적어 놓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A사가 될 수도 있고 B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이거를 끌어집어내서 하나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초 자료가 없으면 좀 여러 가지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이제 내가 그러지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평가 목적에 따라서 명확하게 작성 지침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가 갖춰져서 이것을 준비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자는 청소년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평가 목적이 성취도 측정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은 스스로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이 작품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평가한다면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이 작품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내용 선정이나 이 제작 지침 이런 것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프로그램 이 활약이 어떻게 되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율성,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창의성,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을 주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명확한 지침.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내용 선정이나 제작 지침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제약이 많이 돼 있으면 청소년 프로그램은 그래도 이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도 중점을 둬서 이루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저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지침을 주는데 초점을 두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평가 시 유의사항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문제 평가의 평가 기법에 우리가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평가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부 이제 설문지법하고 우리가 이제 면접법하고 관찰법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장점을 알아봤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하나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법의 장점은 다양한 어떤 면에서는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이 설문지를 줘서 이거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직접 오지 않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의도하는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의도하는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응답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자료를 주고 그다음에 하는데 발송해 가지고 오면은 많은 자료를 뽑을 수 있고 면접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찰법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면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람의 한계가 있지만 이 설문지법은
응답자가 응답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자료 수집과 분석, 이 자료 분석이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바로바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간철법은 간철법이나 뭐 면접법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법들은 이런 것들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 정확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장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이제는 또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참여율이 낮은 경우에도 이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율이 그러니까 대상을 많이 우리가 확보해서 이거를 응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와 못지않게 이 참여율이 젖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도 이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당한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여기에는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정확한 어떤 그런 지침에 따라서 그런 것들 어떤 설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의 읽어보면 본인의 어떤 자기의 주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설문을 응하게 된다 그러면 정확한 어떤 그런 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서 문항 개발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어떤 평가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이런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항 개발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 문항 개발에 있어서는 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적으로 보면 대상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더 유용성도 있고 더 어떤 좋은 경우가 있는데 문항적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의가 없거나 미응답인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평가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또 이러한 설문지법을 또 다양하게 이루어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지법은 어떨 때 많이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이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서 설문지를 또 이제 이게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설문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의 어떤 논문, 이제 대학의 논문을 쓴다든지,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든지 이럴 때 보면 이제 설문지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따른 것들은 이제 조금 또 그 평가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도 또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미응답 결과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끝나서 여기에서 그 결과를 우리가 평가를 하면 제일 좋은 이런 평가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면접법은 자, 이제 면접법의 장점은 심층적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면접은 직접 와서 이 면접관과 면접을 하고 1대1로 면접을 우리가 하고 또 1대1이 아닌 다수에 의해서 면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평가 자료가. 그다음에 자, 면접 대상이나 면접 사항에 따라서 이 질문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대상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질문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질문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질문 체크리스트가 있어도 또 그와 못지않게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면접 대상의 어떤 정서와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떤 파악 가능하다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면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면접 대상의 정서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또 부족하면 직접 또 거기서 심층 면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면접 대상의 어떤 내면도 파악할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질문을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내면,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의 생각 100%를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어떤 내면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면접법에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아까도 이제 면접법의 장점을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또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 자, 단점은 자, 면접 대상과의 어떤 친밀감 형성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친밀감 형성이 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또 어려운 점이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 대상의 어떤 진솔한 응답을 얻기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진솔한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답안지 이 답에 있는 것만 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답안에 의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 면접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사우나 면접, 뭐 찜질방 면접, 뭐 찜질방 면접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뭐 호프 면접, 뭐 치킨 면접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어떤 거를 알아가면서 면접을 한다는 그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이제 쓰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진술한 점이 어렵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면접 조건 및 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자료 확보가 미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의 어떤 그런 조건이라든지 환경이 적절치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진솔한 어떤 면접자들이 그런 어떤 그 의견을 또 제출하지 못하는 또 답변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단점이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면접 때 또 장점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자, 면접 대상과의 어떤 친밀감 형성으로 진솔하고 밀도 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실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면에서는 또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면접 자료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오는 것도 시간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비용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분석하는 데 시간도 많이 된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 면접 자료에 대한 어떤 주관적 해석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면접 자료에 대한 어떤 주관적 해석을 이제 실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면접을 하지만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면접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서 딱 이게 답이 나온다 그러면 될 수 있겠지만 면접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관찰법은 자, 이 설문 등에서 측정할 수 있는 내면적 특성 파악이 가능하다. 이제 뭐 면접하고 이런 것들이 직접 사람을 보면서 이제 이게 대상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니까 그래서 내면적 특성이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보고서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 보고서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관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런 단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관찰자의 어떤 그런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늘 보면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주관적 해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뭐 시험을 봐서는 딱 나오면은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면접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을 어떤 면에서 평가한다는 것 그거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가는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겠지만 이 평가자의 어떤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이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참여 관찰은 관찰 상황이 관찰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요에 대한 것들을 직접 이제 사람을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그 면접자들이 이제 있는 데서 우리가 사람이 있는 데라든지 뭐 평가를 하는 데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는 그럼 어떠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는 실행 과정의 어떤 산물을 이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어떤 평가가 통합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 과정의 어떤 산물,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이 평가가 통합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료화해서 그 결과물이 이제 우리가 보면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료집, 뭐 결과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자 수행 성과는 새로운 자료 수집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수행 성과는 여기서 보면 어떤 새로운 자료 수집보다 더 이제 신뢰성 이런 것들이 신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전 과정이 축적된 것이므로 어떻게 돼요? 핵심적 이 평가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전 과정이 축적된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진행돼 온 것을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집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축적된 것이 핵심적인 어떤 평가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아까도 이제 그 설문지법이나 이런 것들은 설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누가 작성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포트폴리오는 자기가 했던 것들을 실적으로 찍어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저장을 하고 그것을 또 보완을 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 온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경험뿐만 아니라 그런 본인이 해왔던 그런 산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전 과정의 어떤 종단 연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진행되어 온 모든 사항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 적절한 어떤 작품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작품을 평가하는 등 평가 과정에서 보다 많이 이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온 이런 어떤 작품을 선택하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이런 장점만 있느냐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또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거죠. 자, 평가 용도로 수행 성과를 축적하지 않았으므로 평가 용도로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거 보면 실제로 보면 평가 용도로 수행 결과를 축적하지 않았으므로 재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런 어떤 실행했던 것들을 여기에서까지 와가지고 제출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평가 도구로서 사용된 거는 아니지만 자기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어떤 평가 도구를 사용했던 어떤 결과물까지가 다시 했다 그러면 또 좋겠지만 그것이 재구성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단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자, 평가를 위한 어떤 그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사진첩을 만들든지 어떤 첩을 만들어서 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해온 것을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시간과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평가자의 어떤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어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평가자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보면 A, B,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B, C 뭐 D까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E까지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5개까지 해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점수 이것들은 빼고 요 평균 점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평가의 어떤 그런 높고 낮음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그런 주관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행 성과 기록 자료에 대한 이 접근이 어려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수행 경과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바깥으로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자료에 대한 어떤 접근이 어려울 경우가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점과 단점까지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개발 평가에 있어서 이제 그 평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설문지법하고 면접법하고 간접법, 포트폴리오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청소년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걸 끄집어내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그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어떤 평가 자료들이 있고 그렇게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우리가 15주차 이제 14주차가 되면 이제 15주차는 시험이니까 14주차는 실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몇 가지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상의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또 한 주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면 모든 강의는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